네. 이제 마지막 견적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바닥 구조, 벽 구조, 자재를 마쳤고, 마지막으로 지붕 구조. 사실은 지붕 구조 견적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형 만드는 이런 간단한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집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할 수가 없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자꾸 나오죠. 이런 지붕을 다 자재를 견적하는 기본만 이해하시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지붕의 제일 기본은 우선 바닥의 어떤 구조물의 판넬이 이렇게 이것을 바닥이라고 그랬으면 이 서는 것을 벽체라고 그랬어요. 벽체라고 했으면 경사가 지붕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경사진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다르냐? 지금 밑에 보이는 이 선이 건물선인데 바닥은 이 건물선 속에 있는 건데 지붕은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어요. 어떤 집이 돌출하지 않고 그냥 지붕 처마가 없는 집들이 있습니다. 요새 콘크리트 집에서 많죠. 우리 아파트 그렇죠. 아파트 지붕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이런 경우는 이 바닥과 이 지붕선이 같은데 보통은 거의 다가 지붕이 돌출됩니다. 처마가 나온다. 나오는 게 얼만큼 나오느냐? 50cm 나왔다, 30cm 나왔다. 이건 디자인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량이 조금씩 달라지죠. 그래서 제일 먼저 지붕은 이 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판재나 이런 부분들이 길이나 모든 것이 바닥은 수평이기 때문에 수평 치수 그냥 쓰면 돼. 이게 3.2m면 3.2m를 쓰시면 돼. 지붕은 경사가 져버렸어. 경사 높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경사가 많이 진 집은 이 바닥폭보다도 2배가 더 넘는 집이 있죠. 경사가 적은 집은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린 지붕의 구배에 의한 팩터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견적할 때 꼭 필요합니다. 이 팩터라는 것은 뭐냐면 지붕의 구배에 따라서 지붕 구배에 따라서 이 수평거리를 곱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옛날 배웠을 지금 다 잊어버렸을 거야. 45도에서는 1이면 루트 2가 됩니다. 루트 2는 얼마냐면 제 머리 좋죠? 제가 지금 외우는 중에 머리가 참 나쁜 사람인데 외우는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저도 군대는 한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 군번을 아직 외우고 제 전화번호를 핸드폰을 잘 못 외워. 근데 군번을 아직도 외워.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2조 500년의 왕 이름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효연, 숙경년 이거 외우고 그 다음에 제일 쉬운 빨주노초 파남보 외우고 그 다음 제가 수학을 좋아했었는지 몰라도 루트 2를 외우고 루트 3을 외웁니다. 인내 두일세. 이제 인내 두일세야. 이렇게 외웠어요. 이것은 뭐냐면 한치 삼두 제오제. 참 바보들이 하는 것 같은. 제가
그래도 참 재밌게 해서 아직도 내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루트 3이라는 숫자가 1.732059이다. 이걸 1.732라면 못 외웠을 건데 한치 3도 제호제라는 것을 외웠다. 자, 지난 얘기고 요 팩터에서 요거는 1.3. 결국은 이 길이는 이 수평거리의 1.4배다는 얘기야. 됐죠? 이것이 팩터입니다. 그래서 9배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길이가 달라진다. 이 지붕의 물매는 12 기준으로 한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린 도면은 12에 5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12에 5 팩터를 한번 보세요. 이것을 rise라 그래요. 이것을 run이라 그럽니다. 제일 용어 해설에서 기본으로 나왔던 얘기입니다. run, rise가 얼마냐면 5다. 5에 대해서 팩터가 얼마로 나와 있느냐 하면 1.083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12의 5일 경우에는 이 길이, 지금 이제 런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서부터 따지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도면은 집의 깊이가 3.2m입니다. 죄송합니다. 3.6m에 5.2m 집이죠. 그래서 이것은 리치보드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1.8m입니다. 1.8m는 외곽선부터야. 외곽선부터 1.8m. 지붕의 돌출은 지금 현재 500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0.5가 돼. 그러니까 총 런은 2.3m입니다. 2.3m 런의 팩터가 1.083이면 이것이 계산은 2.59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2.59라는 것은 바로 이 부재의 길이야. 2.59라면 약 8.5피트다. 그러면 이 부재를 위해서는 2x8 9피트를 사와요? 9피트는 안 팝니다. 10피트를 팝니다. 10피트를 사야 된다. 이 부재가 크게 나오죠. 현장에서 작업할 때 자르고 버드마우스 따고 이렇게 자르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시공이고 우리가 견적에서는 2x8 10피트짜리가 몇 개가 필요하냐. 이 전체 길이에 이것이 지금 레프트는 2x8 600 간격이다. 24인치 간격입니다. 600 간격이기 때문에 전체가 5200에서 600으로 나누면 8점 얼마죠? 8점 얼마가 하는 것은 9죠. 굳이만 꼭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0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 집은 항상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모형하시면서도 석가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렉, 박공 쪽에 하나씩 더 붙죠. 양쪽에 하나씩 2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 2개가 추가되는 12개가 한쪽에서의 2x8 10피트 12개가 한쪽의 레프트다. 그것이 양쪽 2개면 24개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만들으신 모형에다가 실제하면서 계산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양쪽에 24개.
그러면 이 집이 작기 때문에 다음부터 한 100평짜리도 모형 만들어가지고 견적하세요. 모형 다 만들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만들면 견적이 돼. 이게 혹시나 여러분들 모형에서 24개 안 나왔다면 구조 모형 잘못 만드신 거야. 이것이 레프트 가운데 있는 부분이 그 다음에 리치보드. 리치보드는 이 집의 폭에서 이것이 5.2m, 5.2m에서 얼마를 돌출시켰느냐, 얼마를 돌출시켰느냐에 따라서 리치보드의 길이가 나오죠. 리치보드는 이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있는 경우는 집의 구조에서 밑에서 구조벽이 설치되어 있을 때, 어떤 구조벽이 받치고 있을 때는 그 부분에서 이으면 되지만 리치보드는 이으면 안 됩니다. 이 리치보드는 우리가 한 8차 정도 9차에서 공부하신 공학 목재. 리치보드는 일반적으로 작은 주택에서는 규격재를 2x10, 굉장히 작은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x12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집은 LVL이나 PSL이나 이런 공학 목재를 씁니다. 왜? 일반 규격재는 이것이 처짐도 생기고 뒤틀림도 생깁니다. 건조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렇게 뭐 쓸 수는 있지만 조금 규모가 있는 집들은 이렇게 고학 목재를 갖고 리치보드를 쓰시면 좋겠다. 실링 조이스트가 있다면 실링 조이스트는 바닥 장선하고 똑같습니다. 플로어 조이스트하고 같은데 뭐가 다르냐? 간격이 다르죠. 바닥 장선은 플로어 조이스트는 우리가 2x8이면 2x8을 400 간격, 16인치 간격으로 했는데 이것은 레프트가 600 간격이었다. 그러면 실링 조이스트도 600 간격입니다. 실링 조이스트를 이 레프트나 이 플로어 조이스트나 실링 조이스트의 규격은 마지막 시간에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표에 의합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책에도 보면 0806이라는 규정 속에서 책에 의해서 표를 선택합니다. 이 실링 조이스트를 달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우리 보통 아파트에 벽을 붙이기 위한 달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구조의 역할입니다. 크게는 양쪽 벽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 레프트와 트라이앵글, 삼각형 구조를 형성시키기도 하고 그 이외에는 코라 타일 한다든지 하는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자재는 별도로 산출하시고 마지막으로 덮개. 항상 덮개는 면적에서 면적이 스퀘어 피트로 나왔으면 면적 나누기 32 스퀘어 피트를 하면 되고 면적이 스퀘어 메타로 나왔으면 스퀘어 메타로 이것이 2.97 스퀘어 메타로 나누면 장수가 나옵니다. 면적 계산은 이 길이가 나왔죠. 약 2.6m. 이런 지붕에서 경사 지붕에서 한쪽 면 이런 지붕에서 이 길이가 석갈의 레프트의 총 길이가 2.6m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집의 폭에 5.2m에 돌출되는 부분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것이 약 6m라고 계산을 하면
6스퀘어미터가 한쪽 지붕이고 양쪽을 합치면 31.2 스퀘어미터가 됩니다. 31.2 스퀘어미터를 9.27로 나누면 약 11장 가까이 나오네요. 그러다가 추가를 합치면 뭐 12장 정도는 사면 되겠다. 이것이 그냥. 그러면 지금까지 견저히 바닥 구조, 벽 구조, 지붕 구조를 바로 구조 산출을 했어요. 여러분들 구조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구조라는 것은 경골목 구조에서는 이것은 구조가 아니라 그랬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구조가 아니다. 구조는 뭐냐? 여기다가 덮개를 붙인 것이 구조다. 붙일 때 본드로 붙이지 않고 못으로 붙인다. 그래서 여기에는 꼭 목재 양에 따른 못의 양이 따라와야 됩니다. 규격재가 쓰여지는 목재는 16D라 그랬죠. D는 펜이다. 16D의 길이는 2x4의 폭만큼 3과 2분의 1인치의 못의 길이다. 그래서 규격재와 판재와 못, 여기에 판재가 들어가면 규격재, 목재와 판재와 못의 양만 나오면 이것이 바로 구조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석고를 붙여서가 단열 넣고 하는 것은 마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구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한번 구조재 물량을 바닥, 벽, 지붕을 나누어 가지고 각 부분으로, 물론 여기에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지붕에서 석가래가 있을 때, 레프트가 있을 때 룩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교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를 참고해 가지고, 교재가 아니고 첨부 파일로 들어가 있는 설명서에 참고하셔 가지고 아예 요 룩아웃도 같이 넣어 주세요. 그러니까 지붕에는 레프트, 룩아웃, 실링 조이스트, 리치보드, 루프 시딩, 요 순서대로 자재 수량을 내주시고,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자재 수량에는 여유분 추가는 하지 마세요. 실제 계산상에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이 구조 모형을 만드셨고, 이제 구조 모형을 만드시면서 느낀 모든 부분을 가지고 견적을 해봄으로써 구조적인 이해를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시간에는 오히려 이런 목구조에 대한 얘기보다는 법규와 기타 일반적인 얘기로서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